첫 조카가 태어났을 무렵 좀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이 육아휴직을 냈다며 조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육아휴직을 냈다고? 형수가 아니라 형이? 그렇게 됐다. 와, 형 대단하다 진짜. 근데 솔직히 엄청 후회돼. 왜? 회사에서 눈치 줘? 아니, 그런 건 상관없는데 육아가 너무 힘들어. 아니, 회사는 퇴근이라도 있지 육아는 24시간 근무야. 그 정도야? 자다가도 감님이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서 일해야 돼. 세상에 이런 직장이 어딨냐? 네 형수한테 지금이라도 물으자고 하고 싶다. 출근하고 싶어. 야근도 그리워. 그런 형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첫 아이가 생겼을 때 저는 최대한 육아를 분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육아는 형의 말처럼 쉽지 않았지만 그건 아내나 저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울 때면 왜 우는지 도무지 그 이유조차 모를 때가 많았죠. 그래도 둘이 힘을 합치자 어떻게든 되더군요.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졌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곧바로 둘째가 생겼습니다. 사실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쩌지? 여보,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은 했지만 역시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워지더군요. 그런데 때마침 동창으로부터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가진 기술도 있겠다. 같이 창업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친구의 제안대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조금 다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희 가정은 둘째가 태어나 행복도 2배가 되었어요. 다만 육아 난이도는 2배가 아닌 제곱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연년생인 2 아이를 보느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가 창업을 하게 되면서 전처럼 육아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유난히 늦게 퇴근한 어느 날이었어요. 현관 밖까지도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집안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악을 쓰며 우는 둘째를 등진 채 소주잔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일단 우는 아이를 안아서 달랬어요. 여보! 여보 왜 그래? 당신 괜찮아? 당신 술 마셨어?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하냐고! 아내는 악을 쓰다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 순간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니께 도움을 청했고 다행히 어머니께서도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칭얼대자 엄마! 그놈의 엄마 소리 좀 그만해. 어머님, 얘 좀 데려가세요. 애 보신다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유나야, 할미랑 놀자.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보니 어머니가 바닥을 손으로 걸레질하고 계시더군요. 엄마, 지금 뭐해요? 스팀 청소기 있는데? 아니, 잠깐 뭘 좀 엎질렀어. 지린내. 유나가 바닥에 쉬했어요? 그래, 유나가 실수했어. 으이구, 우리 유나 아직 애기네. 제가 닦을게요. 엄마, 쉬세요. 제가 느끼기엔 어머니가 도와주러 오신 후 아내의 불만도 점점 사라지고 아이들도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더 바빠지기 시작했죠. 자정이 다 되어 귀가하면 아내와 아이들은 곤히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정이 무탈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그건 저의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업무 미팅이 갑자기 취소가 되어 예상치 못하고 집에 빨리 가게 된 날이었어요.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맛있는 간식까지 사서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놀란 얼굴로 반가워할 가족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를 맞이한 건 당황한 표정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 너 왜 벌써 왔니? 왜요? 지금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엄마, 이마가 왜 그래요? 밴드는 왜 붙였어요? 모기가 시게 물었는데 자꾸 그렇게 되니까 붙여놨어. 지금 청소 중이라 방에 들어가 좀 쉬고 있어라. 저랑 같이 청소해요. 이거 재활용 버리려고 모아두신 거죠? 제가 버리고 올게요.
안 돼! 손대지 마! 이게 뭐야? 재활용 비닐봉투에는 수십 개의 소주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다 마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나가 어머니를 부르면서 나오더니 그러더군요. 엄마가 또 쉬를 했다고. 엄마가 쉬를 해서 이불이 척척하고 닦을 수건이 부족하다고 말이죠. 방으로 들어가 보니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아내는 이불에 실내를 한 채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내는 전날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급한 마음에 아내를 데리고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이라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상태를 극구 부정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알코올 중독이에요. 다들 그 정도는 마시는 거 아니에요? 속상하니까 그냥 한 잔만 한 거예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치료 한번 해보자. 집에서 약 먹고 여기 와서 상담만 하면 돼. 아니, 내가 왜 약을 먹어? 그리고 저 우울증 아니에요. 그냥 좀 예민한 거지. 이 정도로 치료받아야 되면 뭐 전 국민이 다 환자게요? 치료받지 않겠다는 아내를 겨우 설득해 병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다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얼마 견디지 못하고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여보, 약이 그대로 있네? 오늘 병원에서 전화 왔어. 당신 또 상담 안 왔다고. 아니, 나한테 문제가 없는데 갈 때마다 날 미친년 취급하잖아. 기분 더럽게. 그랬구나. 그럼 우리 다른 병원 가볼까? 더 잘해주는 데로 가보자. 아유, 근데 쇠주 다 마셔버렸네? 이제 자자, 응? 저는 아내를 어르고 달래며 병원도 바꿔보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술병은 늘어만 갔습니다. 제가 많이 마셨다고 뭐라고 하면 아, 별로 안 마셨다니까? 너까지 난 미친년 취급하냐? 아내는 화를 내기 일쑤였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할 때면 욕설과 폭력도 심해졌어요. 어머니는 그때마다 아들을 폭행하는 며느리를 뜯어 말리셔야 했죠. 상황이 이쯤 되자 가족들은 더 이상 아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입원 병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저는 아내를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입원 병동에 혼자 두고 와야만 했습니다. 통화도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었어요. 힘든 결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넘는 입원 치료가 지나가고 아내는 훨씬 괜찮아진 것 같았습니다. 많이 밝아졌고 술도 다시는 안 마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병원에서 나온 바로 다음날 아내는 또 술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술이 깬 아내에게 저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병원에서 나온 지 하루 만에 다시 술을 마실 수가 있어? 술을 끊으려는 의지가 없는 거야? 조금만 마셨잖아. 3병이 조금이야? 그리고 양을 떠나서 이제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면 안 돼! 당신이 뭔데 날 억압해? 이게 억압이야? 당신 지금 아픈 거라고. 나으려는 의지를 가져, 제발. 애들도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큰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곧장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싸운 줄 알고 계셨고 당분간은 친정에서 지내게 두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딱 한 가지, 아내가 술은 못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가 친정에서 장모님과 안정을 취하면 상태가 어느 정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아내는 술에 만취해서 혀가 꼬부라진 상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친정에 가서도 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더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내가 첫째랑 못 만나게 하고 둘째도 데려가려 합니다. 술은 계속 마시고요. 이혼하고 양육권을 제가 다 갖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도 첫째가 너무 걱정돼요. 재판까지 가시게 되면 아마 상대방 변호사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주장할 겁니다. 양육권도 이혼 후 보통 엄마한테 가고요.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최대한 재판부에 호소해 보겠습니다. 이혼 재판이 시작되고 예상대로 아내 측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를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우울증, 알코올 중독은 병입니다. 혼자서 낫기가 힘들어요. 아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면 남편이 치료를 해줘야지. 아내를 버리다니요.
맞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의료계는 이 병에서 치료되려면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내분에게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고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데리고 남편은 수많은 병원을 찾아갔고 결국 입원까지 시켰습니다. 여기 이 수많은 병원 영수증이 그 증거이고요. 하지만 아내는 퇴원 후 바로 다음 날 또 술을 마셨습니다. 이에 남편이 화를 내자 아내는 상의도 없이 큰아이와 친정에 가더니 둘째도 데려가려 합니다. 여전히 술을 많이 마시면서 말이죠. 아내분은 병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으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아내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저희의 의견은 과장되지 않았으며 가사조사를 통해 상황이 드러날 것입니다. 상세한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가사조사가 상세히 이루어졌고 아내의 상황은 자료화되어 재판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혼이 결정되고 두 아이의 친권 양육자는 모두 아빠 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고통이 있었던 이 가정에 이제는 평온한 행복만이 깃들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